안녕하세요. 1년 번호 034 위정편 18번째 장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장학 간록한데 자왈 다문 권의하고 신원 기여하면 즉 과운이라. 다문 권태하고 신행 기여하면 즉 과회니라. 언과우하고 행과해면 녹제 기중의니라. 子张学甘露，子曰：多闻缺仪，慎言其余，则寡尤；多见缺待，慎行其余，则寡悔。言寡尤，行寡悔，路在其中矣。 자, 자장이 녹을 구하는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듣되 의심날 만한 일은 그대로 비워두며 그 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면 탓함을 받을 일이 적어질 것이다. 또 많이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며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행동을 삼간다면 후회함이 적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말에 탓함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어진다면 녹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게 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장은 뭐 많이 들어오셨죠? 자, 장자가 펼칠 장자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뭘까요? 성은 전욱의 후손이라 그래서 자기의 성을 전선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선의 성을 받아온 스승사자, 스승사자는 군대 사자들입니다. 군사사자. 그래서 자장은 사와 이름이 연관성이 있다. 자, 자장이라는 사람은 공자보다 48살이나 어렸고 또 미리 좀 알고 들어가면 아주 이 문장 알기 편하실 겁니다. 자장은 허물질 말이나 언행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인의나 뭐 공자가 가르치는 인의나 도덕이나 뭐 예나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빨리 급하게 배워서 벼슬자리에 나갔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기에 보면은 같이 배우는 동학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자장이 하는 일을 두고 이제 공자가 타일러 준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장이 학 간록이다. 간자 여러분들 무슨 간자죠? 명사로는 방패간, 그죠? 방패간. 두 번째 뭐예요? 간섭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은 동사로 간은 구야라. 구할구자. 간은 구야라. 자, 이런 것 이제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은 구야라. 자, 간과 구는 무슨 관계죠? 간, 구, 뭐 같아요? 기억격이 같습니다. 이 성운풀이. 그럼 왜 제가 자꾸 이걸 주장을 하느냐? 한나라 때까지 풀이는 거의 다 이랬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다가.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참 편하다. 뜻도 연관이 있죠. 그럼 간은 뭐예요? 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구하다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록을 구하다. 이거 또 보세요. 록. 무슨 록이죠? 록. 첫 번째 복. 복록할 때 복.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록은 여타 뭐라는가? 록은 고기하라 이렇게 풀었어요. 이것도 보세요. 뭡니까? 록이죠. 이거 뭐예요? 고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긴 리얼, 여긴 기억,
이건 뭐 같아요? 이게 같죠, 이게. 아까 간구는 쌍성. 성이 같다. 이제 성과 운을 아실 겁니다. 이건 운이 같다. 그럼 쌍은 그러지 않고 겹쳤다. 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첩은풀이죠. 아까는 간은 구야라 그러면 쌍성풀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이왕이면 한나라 때는 저런 식으로 많이 풀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성명이라든지 뭐 백호통이라든 책이 있습니다. 백호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설문회자를 나중에 풀 때 마찬가지고 뭐 근대 저 청대까지 와서도 무슨 모르는 글자를 풀 때는 거의 쌍성 아니면 처분으로 많이 풀었다. 그것은 왜 중국어의 언어 특징입니다. 언어의 특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록은 여기 복록이죠. 복록. 복록은 곡입니다. 뭐 옛날에 복록을 뭘로 받았어요? 뭐 곡식으로 받았죠. 그래서 곡이하라 이렇게 푼 겁니다. 그럼 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은 구하는 거, 욕 구하는 거니까 록은 뭐예요? 록이니까 벼슬자리죠. 빨리 어떻게 하면 벼슬자리를 구할까라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럼 공자는 그런 공부를 중시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인의 도덕이 다 갖춰지면 뭐 된단지 이렇게 풀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자장아, 너 이제 벼슬자리 얻는 거 그렇게 자꾸 저 생각하고 있는데 봐라 한번. 다문거르하고 많이 듣때 비워둘 궐자. 다른 뜻은 또 뭐 있죠? 대궐 할 때 대궐 큰 집은 많이 빈는 방이 많은가 봐요. 그죠? 많이 비었어요. 그죠? 하여튼 큰 집도 고리고 비워두다. 우리 보궐선거, 궐석재판 할 때 이거는 비워둔다 이런 뜻이에요. 비워둔다 이게요. 의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런 걸 의심나는 건 잠깐 비워도 보류해도 좀 뒤로 미뤄 이런 얘기죠. 뭘 할 때? 네가 공부를 하거나 나중에 정치를 하고자 할 때. 그 다음 신언기여야. 신언. 신은 삼갈신자. 삼가다. 삼가하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친구도 저 가끔은 그 카톡으로 문자를 볼 때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자가 없습니다. 삼가답니다 바로. 자, 그럼 삼가다. 뭐를? 말은 삼가는데 무엇을?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더 자꾸 저스럽게 뭐 변명을 하고 그러지 말고 나머지 일들은 다 삼가면. 자, 왜 내가 면이라고 앞에 조건절로 해서 그랬느냐? 뒤에 뭐가 나오죠? 바로 즉자가 나오죠. 그죠? 그럼 지금 즉 다음에는 뭐예요? 결과절이다. 앞에 이렇게 하면 뒤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뭐예요? 그러면 과우라. 과는 적을 과자. 다과 그러죠. 많고 적음. 또 과소평가 그러죠. 적고 적게 평가하다 할 때 과소. 이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그래서 과가 적다. 무엇이 적다? 우다. 그러니까 우가 뒤로 가면 과를 저절로 타동사로 만들었죠. 왜? 목적어를 필요한 것으로 문장을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그 우를 적게 할 수 있다. 그럼 우가 적다면 우과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중국의 순서는 이제 주어수로는 뭐 우리하고 똑같이 주어가 먼저니까. 그래서 과자를 앞에 내서는 우를 적게 한다. 우는 뭐예요? 남이 탓하는 거. 탓하는 걸 우자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 하고 탓하는 그런 일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 논어를 들으면서 참 그 문장 부호들 있죠. 문장 부호들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 반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위에는 동그라미 밑에는 쉼표 있는 그런 점을 찍었죠. 그런 표시를 했죠.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제 문장에서 이런 표시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를 이룬다. 대. 요거하고 똑같다. 글자만 바꿔 쳤을 뿐 똑같다. 요런 경우에 이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문장에는 누구누구 왈 다음에 땡땡 하면 요 뒤에 따옴표가 있다.
우리 다운페이는 원래 이게 큰 다운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전부 통일해서 요걸 썼습니다. 요걸 써서 그럼 이거 쭉 가서 막는 말이 있겠죠. 자, 중국어는 고문도 그렇고 현대문도 그렇고 직접 화법이 발달해 있다. 직접 화법.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이제 이런 말 이제 간접 화법을 많이 쓰잖아요. 중국은 그 사람이 말했다라고 땡땡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적어 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직접 화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편리하고 과학적이에요. 자관 좋습니다. 자, 즉 과우라 우를 줄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씩 글자만 바꾸면 될 정도로 뒤에 말도 이어진다. 왜? 중국에는 중국어 표현법 수사법에는 가장 발달한 것이 대꾸입니다. 서로 대를 이루도록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국 수사법의 제1번입니다. 따라서 대꾸로 이루어진 문장은 한 문장만 해석을 하면 그 다음 문장은 저절로 해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다문궐의라 그랬는데 아까 그렇죠? 이제 문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견이 나오겠죠. 이 대꾸는 거기다 천 그러면 지가 나옵니다. 인 그러면 기가 오고 산 그러면 천이 오고 그래서 두가 서로 대가 되는 것을 바꿔 끼워 넣는 그런 수사법이 발달했다. 그러면 아까는 들었으니까 이건 보는 걸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견입니다. 다견 궐태하고 궐태 위태할 태자 위험할 태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되 이런 상황 저런 사람 보되 전 위험한데 저렇게 했다면 위험하겠어 라고 할 때는 비워두라 이게. 지금 하지 말고 뒤로 밀어두라 이게. 그 다음에 앞가는 신언기어죠. 근데 여기는 신행기어죠. 자, 언행 늘 같이 따라다니는 말 아닙니까? 아까 견문 따라다니는 말이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말들을 하나씩 떼서 각자 지자리에 갖다 넣음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대꾸가 되죠. 그럼 신행기어라 뭐 기어 똑같아요.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행동을 삼가라. 실행하는 것을 좀 삼가라. 즉 그렇게 되면 아까는 즉과우라 그러는데 즉과회가 됐네요. 그럼 우와 회도 붙어 다니는 말이죠. 우는 남이 탓하는 거고 회는 내 스스로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탓하는 것도 없어지고 내가 후회할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언과우하고 행과해면 속에 이런 또 부호가 있습니다. 이런 부호가 있죠. 이 부호는 한국 문장에서는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또 중국 문장 이거는 사실 내려쓰기 할 때 사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이거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표시냐? 같은 상황에 되게 글자 수도 같고 내용도 같고 뭐도 같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을 때 동등한 의미로 나열을 할 때 요거 쓰는 말입니다. 그럼 언과우하고 행과에는 동등한 걸로 나열된 거죠. 두 개가 나열된 겁니다. 이걸 묶어서 하나로 이제 다음 그 해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앞에 들었습니다. 탓함을 줄일 수 있고 말에는 탓함을 줄일 수 있고 행동에는 후회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록 재계중이라 복록 나라에서 벼슬에서 받을 돈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저절로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재기중이라는 말은 논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저절로 그 속에 있게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 늘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언어를 삼가라. 언어를 신중히 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논어에 많이 나옵니다만 말 조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뭐 잘못되지 않을 정도로 주자시패에도 뭐예요? 주중망언 성후회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제가 살 때는요 시골의 집집마다 이제 뭐 봄이 되면은 동네 구장 혹은 이장이 면사무소에 가서 뭐 많은 자료들을 얻습니다. 달력 한 장, 딱 한 장으로 된 거. 그저 벽에다 붙여놓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가 뭐부터 하세요? 제삿날부터 동그라미 쳐놓죠. 그죠? 제삿날. 어머니는 그걸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뭐 또 새로운 뭐 좋은 글귀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나눠줘요. 거기 주자십회,
주제가 말은 열까지 후에 그런 것도 해서 쫙 붙여놨어요. 그건 쭉 읽으면서 외우고 뭐 이랬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 써요. 주중망언 보세요. 지금 메모는 주중다운으로 돼 있어요. 주중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차이 없어요. 다원 주중망언 망언이 더 강조됐겠죠, 그죠? 네. 주중망은 성후회. 후회는 이제 우리가 쓰는 후회입니다. 술자리에서, 주중에는 술자리겠죠, 그죠? 술자리에서 망언, 허튼 말. 술자리는 허튼 말 잘못하면 하게 돼요. 그래서, 관자라는 사람도, 안자도 그렇고, 관자도 그렇고, 뭐라는가 하면, 자기 그 군주한테, 주입설출.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죠? 술이 들어가면 혀가 나온다. 그래서 혀는 뭐겠죠? 말이죠. 말 많아진다. 술 먹으면 말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자도 그렇고, 안씨가운의 안자도 그렇고, 자, 주중망언 성후회. 그래서, 신언. 자, 그리고 또,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역, 이꾀가 있는데, 주역에 이꾀. 이꾀는 먹는 것에 대한 게, 먹는 것, 턱이자, 이꾀. 이전 턱입자입니다. 턱. 사람의 턱. 입을 얘기하죠. 그래서 먹는 데 대한 건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도 대꾸를. 그죠? 신의 절이고, 식의 언이고, 음의 언이고, 식의 언이니까. 그죠? 절 음식을 조절해 먹고, 그 다음에 신언어, 말은 조심하고, 음식을 조절해 먹으라. 옛날에, 현문이라든지 뭐 명심보감 이런 데 보면 전부 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병정구입. 또, 병이 이번에는, 이것도 대꾸로 봅시다. 대꾸로. 병이니까 화죠. 구출. 참 좋은 말입니다. 뭐예요? 병은 입으로부터, 이건 입을 통해서 로부터입니다. 종은.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 과식, 하여튼 이 먹는 것에 병이 생깁니다. 또,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간다. 뭔 뜻이에요? 말이죠.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간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이나 옛날에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나 무슨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제가 보기에는 그 위정자라든지, 정치계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언론계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종 구입, 화종 구출. 참 좋은 말이에요.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먹는 데서 과식하지 말고, 또 기호품에 너무 얽매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이렇게 사시면 병은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화종 구출. 이건 모든 재앙은 전부 다 입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어라는 게 그만큼 주의해 살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럼 과우라, 박연골태라. 많이 보되, 이것저것 잘 살펴서 판단력을 좀 기른 다음에, 저건 위태하다,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그건 비워두고 나중으로 미뤄라.
그다음에 그리고 행동은 그 나머지는 다 행동에서는 삼가라 그러면 후회가 적어질 거다. 아까 우는 남이 나에게 하는 거고 회는 내 스스로가 후회를 느끼는 거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없애면은 저절로 그 복록이 있게 된다. 그러면 너 그 벼슬 구하는 거 열심히 배우는데 열심히 배울 필요 없어. 이러한 기본만 너가 잘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벼슬은 그 속에서 복록하게 되고 또 복록이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록은 복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짧은 구절이지만 참 공자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